형사소송법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보드에 보시면요, 이 과제란이 있습니다. 블랙보드 과제란에 들어가시면요, 형사소송법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 위반, 개인정보 탈취, 시스템 공격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발생 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포렌식 실시와 관련한 증거 수집, 증거 분석의 절차를 조사하여 A4용지 5매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제출 기한은 기말고사 전까지. 여기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그 형식은 호서대학교 서식란에 보면요. 학위 논문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대학원 거긴 한데요. 참조를 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그 분류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한글, 아라비아 숫자, 한글,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이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일정 규칙대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헌 표기의 경우 각주의 표기를 함에 있어서 참고 문헌 표기를 함에 있어서 먼저 저자명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저서명,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은 표지 형식은 필요 없고요. 내용에 있어서 본문 양식에 있어서 같은 숫자의 경우 그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 글씨체도.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로마자 1의 서론, 로마자 2의 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포인트로 진하게, 그 다음에 한 칸 들여쓰기 해서 그 다음 소목차 아라비아 숫자 있고 13포인트, 한글 12포인트, 영어 11포인트, 본문 1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는 어떤 글자 모양이든 일정하게 하면 되고 11포인트로 본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은 220은 너무 크기 때문에 140 정도로 하거나 뭐 본인이 일정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내신 분 중에 지난 학기 내신 분 중에 좀 잘 작성한 사람 학생 분의 샘플을 보면요. 먼저 목차, 전체 목차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를 개관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에 써줬고 로마자 2 써줬죠. 글자 모양과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서설은 좀 내용이 좀 더 많으면 좋은데 이렇게 간략하게 세 줄로 기록했고요. 그럼 소목차 적어줬고 각주의 참고문헌 기재 잘했습니다. 각주 표기 방법은 파일에서 각주 표기 방법은 이 입력에서요. 주석을 누르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각주로 달 수 있습니다. 쭉 해서 각주 표기가 충실히 되어 있고요. 목차 작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 구성도 잘 되어 있고요. 판례 인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결론을 참고문헌에 있어서 이렇게 참고문헌 표기를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작성이 잘 되었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서는요, 그 휴대전화, 모바일 폰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그 증거 확보 및 수집을 위한 절차를 보시면요, 그 시스템의 위치 파악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증거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 결정하고 그 시스템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물 포장과 봉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증거물을 우선 압수해서 확보를 해야 하고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의 기재 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 압수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증거 수집 수행 절차도가 나와 있는데요. 증거 수집을 위한 수행하기 위한 절차도는요. 먼저 증거 수집 시작에 있어서 사진 촬영하고 현장 스케치를 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잠금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내장형 저장 장치가 있는가 살펴보고요. 증거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거물을 포장합니다. 증거물의 상세 정보를 기재하며 증거물 수집 확인해서 조사를 마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사진 촬영 및 현장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 시 증거물의 전면, 후면, 주변 장치 등의 화면을 촬영하고 사건 현장에 있는 증거물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히 스케치를 하도록 합니다. 촬영 시에는 촬영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여 현장 상황을 기록합니다. 스마트폰의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사건 현장 조사와 관련 날짜, 시간, 장소 등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대상자의 신상 정보 및 대상 스마트폰의 사용 용도, 운영 체제, 잠금 해제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지료한 후 기재합니다. 증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이미징 절차, 그 증거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식에서 보신 것처럼 무선 통신이 차단시키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사건명, 사건 번호, 정보 수집 조사관, 입회인, 수집 장소, 일시, 물품, 제조사, 시리얼 넘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물 수집에 대한 입회자 확인에 있어서 입회인에게 상세 정보 조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증거물 포장과 관련하여 증거물이 입수되면 전자파 차단 팩에 증거물을 밀봉하고 태그를 붙입니다. 증거물에 붙인 태그에 서명 날인과 날짜를 기록하도록 하여 연계 보관성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에 있어서 현장 기록과 관련하여 현장 스케치를 했는가, 증거 수집에 있어서 잠금을 해제했는가, 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했는가,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가, 내장형 저장 장치 유무를 확인했는가,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보고서
있어서 증거수집 확인서와 관련하여 이페인 확인서를 받았는가, 증거 이송 및 보관에 있어서 수집한 증거물을 전파방지 비닐에 넣어 이송하였는가, 운송 박스에 넣어 이송하였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증거분석 시작과 관련해서는 증거분석 환경을 구성하고 증거물의 사본을 생성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검색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줍니다. 이후 증거 분석을 하여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는가, 검토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 분석을 종료하는, 이것이 이제 수행 절차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분석은 스마트폰으로부터 획득한 이미지 증거의 복사본을 통해 분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증거 분석 시에는 6화 원칙에 따라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증거 분석 체크리스트로서 증거 분석실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사본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는가, 분석 원칙을 준수했는가,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등을 이제 체크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의 몇 가지 조항들을 보시면요. 이 규칙의 목적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관 및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및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2주에서 정의가 나오고,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합니다. 저장 매체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를 말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형사소송법 106조 및 215조부터 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합니다. 3조에서부터는 원칙이 나오는데, 인권보호 원칙, 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4조에서 보시면요, 출력 1항의 출력 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항,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조에서는요, 증거 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 나오고요. 8조에서 과잉금지 원칙, 9조에서의 지원 요청 및 처리, 10조에서 영장 집행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및 수행, 그래서 14조에서 증거 분석 의뢰, 1항에 보시면요,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의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직접 운반하거나 등기 우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증거물 운반함에 있어서 그 훼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잘 취해야 되고요. 증거물을 인수인계함에 있어 반드시 증거 목록을 함께 전달하고 이를 비교하여 누락된 증거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물을 전달받을 때에는 각 증거물의 밀봉 전용 특수 테이프, 에비던스 테이프와 봉인지 시 상태가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훼손이 되었다면 증거물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분석실에 도착한 후 서명한 목록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유형들을 살펴보면요. 시스템 확보와 관련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및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이 요구될 때 시스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본 하드디스크 확보도 필요하고요. 4번 하드디스크 확보도 원본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경우 4번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합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의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영장의 허용 범위가 특정 데이터에만 국한된 경우 선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가 휘발성 자료인 경우 쉽게 없어질 수 있는 휘발성 데이터 수집 시의 증거조사 절차를 보면요. 우선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 메모리 이미지 획득이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 이미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가상 메모리 파일을 수집하여 시스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 확보와 관련하여 기본 정보 수집, 시스템의 시간과 사용자 정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네트워크의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휘발성 데이터 외에 비휘발성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후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을 수집하고 응용 프로그램 사용 흔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웹 히스토리 및 메신저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운영체제와 관련한 로그 파일을 수집하고 절차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전원을 차단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으로서 전원이 끊김과 동시에 하드디스크에 쓰기 방지되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종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으로 시스템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종료 시스템이 종료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체제가 임시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시스템 파일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시스템이나 하드디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기구와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게 되면요.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문서화된 서류를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사건 개요부터 시작하여 증거 수집, 분석, 분석 결과까지의 상세한 과정을 기술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아이폰인 경우 아이폰 포렌식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살펴보실 점이 iOS 증거 수집을 함에 있어서 사진 촬영, 현장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PC에서 iOS 기기 사용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잠금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내장형 저장 장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증거 데이터를 수집해서 증거물을 포장합니다. 증거물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기재하고 증거물 수집을 확인해서 조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종류와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내부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사관은 스마트폰 파일 시스템과 주요한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하여 복사본을 생성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미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백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마트폰에서 삭제되었거나 과거의 기록들도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증거 수집 이전에 사진 촬영 및 현장 스케치를 행하여야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증거 수집 시 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외부에서 접속하여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데이터를 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고유의 값이 분석 노트북에 전달되도록 해야지만이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잠금 장치가 해지된 상태에서 전달받거나 대상자에게 물어보아 비밀번호를 받아서 이미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긴 상태에서는 고유 정보가 분석 시스템 내부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는요. 사진, 동영상, 전화번호, 통화 내역, 메모, 사용 기록,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메신저, 이메일, 일정 등을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형식과 양이 방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화번호,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검색 및 분석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분석실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파 차단 장치가 사용된 박스를 이용하거나 전원을 종료한 후
분석실에서 분석 후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